Today, I want to talk about the subject called about the trap of efficiency in learning English or any other languages. How efficiently you are learning English or practicing your English skills. Do you think your method of learning and practicing your English or other languages is efficient? Should it be efficient, to achieve a certain level or goal? Today, I want to talk about this issue. 안녕하세요. 영본솔의 데니언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효율성의 함정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영어에 관한 본질적이고 솔직한 질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밝혀두자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주제를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교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자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영어를 나름 오랫동안 가르쳐 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우리한테 이제 떠올리게끔 만들어요. 자, 시간과 또 뭐예요? 돈이라는 개념이겠죠. 자, 얼만큼 시간을 들여서 얼만큼 어떤 돈이 투자가 돼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노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노력, 에너지. 근데 자, 저희가 이거를 저는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 효율성의 함정에 오랜 기간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의 함정에 오랜 기간 빠져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영어 참 오랜 기간 동안 배우죠. 자, 유치원 때부터 배울 수도 있고요. 요즘 학생들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때 아니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고 최소한 이제 대학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일단 했었을 겁니다. 자,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으로요. 자, 그런데 막상 영어를 쓰려고 하면 이 영어가 잘 안 돼요. 맞죠? 일단 영어가 일단 왜 이렇게 영어를 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우리가 배운 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써먹는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뭐든 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이게 제 직업이라서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근데 뭔가를 꾸준히 할 때는 우리가 나름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주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흔히 말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죠. 자, 왜? 저희는 지금 we are caught up in the trap of efficiency, in English learning.
우리는 좀 효율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영어를 배운다라는 것 자체는 매우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성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 자체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을 배운다라는 거죠. 자, 말을 배운다라는 거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우리 아기들이 우리말을 배우듯이. 근데 잘 배워야죠. 만약에 좀 잘못된 방식이나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방식을 잠시도 아니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도달을 해요. 근데 그 목적지가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원하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도달을 하거나 결과물이 아주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 학습은 뭐가 비효율적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때 맞죠? 자, 초등학교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초등학교 때 이제 영어 이제 그 프로덕션 스테이지라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제 말하고 듣고 영어를 말하고 듣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들어가면 이제 갑작스럽게 문법이라는 게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신 시험, 우리 학생들 자 내신 시험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이제 시험 잘 치려고 또 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오면 이제 다시 또 내신 시험입니다. 자, 수능 시험, 예, 이렇게 또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영어 학습에서는 계속 넣는 것만 있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나라 교육을 주입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뭐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계속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효율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떻게 하면 뭐 문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문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거의 뭐 너무 지겨울 때까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연습을 한다거나. 효율입니다. 효율. 그 상황에서는 어떤 목표나 결과를 얻기 위한 효율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도 이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대학생들이 그렇게 뭐 영어에 관심 있나 싶을 정도 약간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 어느 일정 이제 1학년, 1학년이나 뭐 2학년 시점이 지나면 이제 토익 공부를 해요. 토익 공부. 자, 토익 공부의 본질 자체도 또 계속 이제 암기하고, 자, 문제 풀어서 자, 정답을 맞추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점수를 달성합니다. 800점이 돼도 좋고요, 900점이 돼도 좋아요. 일단 효율을 추구한 거예요. 목표 달성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 갑작스럽게 나한테 이제 영어를 로 의사소통을 하라고 사회에서 요구를 해요. 이제 특히나 이제 직장에서 요구를 하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한 분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학생 때 느낄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하냐면, 이제 그것도 공부죠. 공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회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라고 하는 하나의 요리라고 이제 비유를 한다면, 자, 이 영어라는 요리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라고 할게요. 이 밀가루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밀가루가 없는 가운데 우리는 영어라고 하는 요리를 일단 모양만 만들었어요. 모양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양만 만들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그 밀가루가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그거에 대한 밀가루 맛이 안 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 잘못된 요리도 그 요리를 다시 그거를 유지한 채 그 요리 자체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빠진 밀가루가 주재료로 된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요리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밀가루를 그 상황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매우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분들께서 토익 점수도 있고 뭐 심지어 토익 스피킹 오픽 점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 말하는 거를 매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런 거죠. 자,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비효율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버린 겁니다. 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당연히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생각을 교류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게 이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죠. 의사소통 수단이죠. 그게 본질이죠. 근데 우리는 본질을 배우지 않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나중에 이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 밀가루가 주 재료로 된 요리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헤드 셰프가 와가지고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근데 헤드 셰프가 그 안을 열어보지는 않고 요리 잘 됐네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딱 그 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평가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평가가 너무 일찍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시험, 수능 시험, 토익 시험. 본질은 의사소통인데 본질은 잊어버린 채 그것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주 재료라고 하는, 자, 우리가 들어갔으면, 자, 표현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의 기본적인 어떤 그 영역을 무시한 채 계속 단어 외우고 또 문법 외우고, 자, 문제 풀고 틀린 문장 찾고 이런 연습만 계속 하는 거죠. So inefficient, right? 그러니까 이게 we have missed something fundamental and important in our learning process, especially in our education system. That's why I raise this issue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and improving their English skills.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사실 언어 학습은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 영본 소리라고 하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냐면 결국에는 it at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hatGPT 덕분이에요. Without ChatGPT, I wouldn't be able to find my own, relevant or appropriate answer for my question in a question,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가져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아마. 사실 여러분들 구글 서치하고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서적을 뒤져서 그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원래는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긴 한데 그 역할을 지금 챗GPT가 하는 거예요. 지금 AI 기술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어 학습, 언어 학습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게 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게 되는 본질적인 과정이에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영어가 매년 조금씩은 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씩이라고 말씀드렸지 뭐확 는다 이런 말은 안 하죠, 맞죠? 근데 그게 물론 가속도가 붙을 때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테크놀로지 이 덕분에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소통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덕분에 전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제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use it or lose it입니다. 쓰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에는 없어져요. 예, 이게 언어의 특성이거든요. 예,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은 그냥 영어 학습 아니면 우리의 그 영어 교육 시스템의 그 비효율성, 자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만 문제가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자, 이거는 한 수십 년 된 얘기 같아요. 10년을 이상을 해도 영어로 한마디도 못한다. 영어 문장 한마디도 입 밖으로 못 꺼내겠다. 사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많은 우리 직장인 분들을 통해서 특히나 심지어는 MZ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착시 효과라고 하죠. 뭐 어른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현장에서 있는 저가 경험하는 바로는 그렇게 영어 잘하는 젊은 친구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 할 거야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는 거의 힘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단 전제 조건은 있어요. 자기가 따로 노력을 해야 돼요. 따로. 학교 시스템 속에서 노력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뭐 모든 뭐 기술이라든지 뭐 모든 어떤 것들을 풀 때 마찬가지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열정, 욕심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특정 학생들을 아니면 사람들을 영어를 구사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적인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목격하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또 뭐 지금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갑작스럽게 뭐 내년에 무너지고 이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게 단숨에 바뀌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단계적으로는 뭔가 좀 도입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바꾸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확 바꾸는 경향이 있긴 하죠. 예, 근데 일단 especially learning English itself is really inefficient process. That is the how we learn any language. If there is some people we can learn English or we can learn master English within certain period of time. In my experience, of course, I might not have enough experience, such as living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or like a
having achieved their distinguished level of proficiency. That kind of like a myth, kind of so-called, I'd like to use this analogy, is fake news. Fake news. Learning English is very lengthy and tedious process which requires endless consistency on a regular basis. It might be almost every day, we might have to practice our English if we want to improve our English skills. So, this is really irony and contradictory. Although pursuing to efficiency in our education process, we end up making an inefficient end result. That's really problematic in Korean English education. That's my thoughts. Okay. That's all. Today I talked about my own developed concept, the trap of efficiency in English learning. So we have to escape that conception, like so-called efficiency, specifically when it comes to learning English or learning languages. Efficiency, the concept, can be applied to so many areas, other areas, except for learning language. So that's what I thought, what I'm thinking about.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효율성의 함정은 사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벗어나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냥 평생 배우시는 거예요. 평생.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헬스장 가서 뭐 근력 운동 하시는 것처럼 그냥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 늘 수 있어요. 너무 공허한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영어 공부 방법, 물론 많이 뭐 자기만의 영어 공부 방법 공유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저한테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다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뭐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본솔의 데니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